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매도 문제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네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아, 예, 너무너무 이제 역사에 남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 가히 전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던데 개미 투자자들과 공매도 펀드 세력 간의 전쟁. 네, 맞습니다. 이 대상이 된 주식은 미국의 오프라인 게임 업체인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 한 18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요? 코로나 쇼크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 게임 업체니까 이게 손님이 줄었겠죠. 이게 옛날 아케이드 게임 이런 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매장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케이드 게임 회사가 이렇게 좀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들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죠. 아하. 그래서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시트론이라는 헤지 펀드, 이제 네. 지금 질문도 들었지만 대부분이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 들어온 게요. 7811님이 솔깃하네요. 그런데 공매도 펀드 세력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이게 조폭 조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9명 정도 이하의 소수의 투자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사모펀드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모펀드. 우리나라도 사모펀드가 예. 사실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이 공매도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좀 고평가됐다 생각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가서 이자를 낼 테니까 그 주식 빌려주세요 아하. 하고서 시장에 나가서 빌린 주식을 갖고 팔아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 빌렸던 주식을 다시 갚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갚게 될 때 주가가 빠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불에 빌려와서 네. 20불에 갚으면 80불 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남의 주식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론이라는 기관은 헤지펀드 중에서도 유명한 곳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딱 보니까 게임스탑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충격도 크고 네. 주가도 좀 뭐 또 오르고 이러니까 이거 버블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도 쓰고 하면서 이 회사는 고평가됐어.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공매도의 결과는 지금 이 회사의 참패, 시트론의 참패로 이제 지금 끝나고 있는 그 분입니다. 주가 올랐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네,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35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18불짜리가 350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비유를 꼭 하자면 예. 여러 커뮤니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온라인 커뮤니티. 이 온라인 커뮤니티들, 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 것처럼 예. 미국에는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레빗. 예, 이 토끼요? 레딧이라는 곳에 어허. 주식 게시판 이름이 월스트리트 배치,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우리로 여기면 여의도죠. 예. 여의도에 베팅하는. 아하.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게임스톱의 주가를 우리가 사서 올려서 네. 시트론을 골려주자. 아하.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거네요, 서로.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려면 예. 일단 그 규정상 이 회사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밝히는 보고서를 쓰고 네. 이게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오프리 여러 매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네. 오프라인 게임 업체도 힘들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미국의 이제 로빈 후드라고 불리는 아하. 우리나라는 개미, 미국은 로빈 후드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샤우드 숲에서 이제 네. 귀족들을 의적들. 향해서 의적 행위를 예. 하듯이 로빈 후드라는 자신들의 어떤 별칭에 맞게 이제 공매도 세력을 혼내주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시트론이라는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에 비해서 거의 한 8배 정도 되는 손실을 입었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트론이 망했냐 이건 아니고 이 회사에 또 친하게 지내는 헤지펀드가 급하게 돈을 빌려줘서 불을 끄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현재 수준만 놓고 본다면 거의 게임은 공매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헤지펀드의 패배로
현재까지는 끝나는 분위기다. 거의 GG네요. 굿게임. 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다. 지지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공매도 세력과 개미군단 간의 전쟁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예, 테슬라가 있죠 또. 아, 테슬라.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참 이야기를 시작하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해도 모자랄 네. 여러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예. 테슬라가 특히 그 모델 3라는 차가 최근에 우리 도로에서 거의 뭐 지난 2020년 제일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앞에 약간 T자 모양의 예. 아, 디자인 그런- 예쁘던데요? 예, 디자인이 이쁜데 이 모델 3도 이쁘지만 네. 사실 S나 이런 다른 모델이 더 이쁘다라고도 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라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회사죠. 그렇죠.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꿨냐면 간단합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디자인들을 옛날 디자인들을 살펴보시면 전부 귀엽고 작아요. 맞아요. 아주 예. 귀여운 디자인의 작은 차들을 생산했고 실제로 일본의 뭐 여러 메이커들도 리프라든가 이런 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차들을 생산한 반면 테슬라는 고급화 전략을 썼어요. 음흠. 차를 일단 비싼 거, 그 다음에 예전에 로드스터 이런 차들을 생산해서 고급화 전략을 쓰고 또 차를 키우면서 대신 운행 거리를 늘리는 아하. 그런 전략을 쓰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당연한 이야기로 국제 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쟁력이 있냐라는 그런 문제 일단 문제 제기를 자꾸 받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델 3라는 저가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품질 문제도 조금 있었고 생산 차질 문제가 있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아하. 테슬라는 고평가됐다. 그리고 이제 그 아, 그러니까 이번 그런 회사를 노리는군요. 예 공매도 그렇죠.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 하는 회사들은 꿈을 먹고 있거나 또는 아하. 이상급등한 회사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 그 테슬라가 작년에 10배 이상. 아,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요새 비대면 시대 네. 더 나가서 이제 특히 2차 전지의 예전 가격 대비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운행 거리라든가 또 차를 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본다면 전기차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가 지원도 많아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테슬라 주가가 이제 10배 이상 올라 버리니까 아하. 여기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무려 우리 돈 38조 원의 손실을 받은.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네요. 빌려서 팔았으니까 이제 되사야. 어허. 네, 물론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또 유명한 유럽의 전자결제 서비스. 그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뭐 거의 그 전산망을 잡고 있는 카드 결제망을 잡고 있는 회사인 와이어카드라는 회사. 이 회사도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지난해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사실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 회계 분식이 드러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옛날 엔론, 엔론 사태처럼. 예, 엔론 사태들처럼.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회사도 공격을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네. 공매도 회사들에도 상당수는 이 회사 회계 분식이다. 아하. 당신은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음흠. 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이 와이어 카드가 결국 파산했어요. 파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회계 분식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투자했던 헤지 펀드들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신 그 긴 싸움의 과정에서 와이어 카드사가 이렇게 주가 반등할 때마다 도저히 못 견디고 항복한 아하. 그러니까 쥐지를 친 네. 헤지 펀드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놓고 보면 공매도라는 게 고평가됐거나 회계 분식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회사의 주식을 빌려서 팔므로써 주식 가격을 좀 어떻게 보면 재발견해주는 네.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아무나 하기 어렵고 아. 특히 하더라도 사실 성공률도 높지 않은. 위험 부담이 크네요. 예,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여론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뭐냐하면 투자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네. 이 회사가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한 회사다. 음흠. 그래서 얼마 전 뭐 수소 전기차 회사, 수소 전기 트럭 회사였던 니콜라에 관련된 공매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매도 건이 있을 때마다 장문의 매도 보고서를 쓰면서 막 인터넷에 공개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이번에 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분명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테슬라 사건에서 우스꽝스러운 네. 대상처럼 네. 완전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특히 로빈후드들 입장에서 그거 꼴 좋다. 우리가 한번 힘을 보여주자.
테슬라처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시장에서 반격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전쟁이 말씀드리기 정말 흥미진진한데 그게 꼭 그런 헤지 펀드와 개미 투자자들 간의 이거 전쟁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그 회사 경영진 CEO 그분들도 이런 공매도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좀 속이 타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뭐 저는 가장 최근에 니콜라 사태가 제일 컸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니콜라에 대한 공매도가 수소 전기 트럭 회사 어허. 니콜라에 대한 공매도 공격이 가해지자마자 예. 그 니콜라의 CEO가 사퇴해서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네. 있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아니 지금 공매도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데 책임 회피네요. 책임을 회피했다고도 볼 수 도망가는 있는 거고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야, 이 공매도라는 게 필요하기구나 싶은 부분도 조금은 드는 게 네. 아니 도대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정말 저희 거짓말을 하는지 아하. 제대로 된 회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수많은 회사가 있어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데 남들보다 재빠르게 이 회사가 고평가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회사가 공매도 공격을 하는 것을 통해 시장에 또 그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엔론 쇼크라든가 아하. 한국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안타깝게도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대규모 분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멀쩡한 회사에 대해서 막 공매도 공세를 가하다가 저렇게 테슬라 같은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반감도 커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품이 많거나 뭐 회계부정된 문제가 있다면 공매도가 오히려 적정한 가격을 찾아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매도 투자 펀드가 이기기 위해서 막 안 좋은 정보를 계속 확산시켜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여론전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더 근거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진실이 결국 관건이네요. 진실이 관건이고 그러니까 네. 그 결과 엔론을 공격했던 공매도 세력은 실제로 뭐 엔론의 회계 부정을 밝혀내기도 하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죠. 네. 1311님 그리고 많은 분이 유사한 의견 주셨습니다. 분식 회계 저지르는 걸 알고 있다고 들어가는 건 공매도 세력은 정보가 이미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겠네요. 더욱더 공매도 세력에 대해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미 입장에서. 네, 이게 이제 이 시장의 구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한국은 이 증권사 보고서가 공짜죠. 근데 공개로 그 하죠. 선진국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저도 이제 공매도 보고서를 모 기관에 있을 때 여러 번 봤는데요. 예. 이 공매도 보고서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목숨 걸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전재산이 걸린 실패하면 문제니까. 큰일 나니까. 아까 이야기한 실패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공격하려는 헤지펀드들이 아주 높은 비용을 주고 그 보고서를 구입해서 샀을 정도로 수준 높은 보고서들을 쓰지 않으면 네. 공매도 기관들이 사들이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 헤지펀드용 보고서들을 쓰거나 더 나가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관련돼 있는 이런 보고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뭐 비용을 지불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방금 질문 주신 우리 그 애청자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정보가 좀 자유롭게 유통 안 되는 면도 있고 또 그렇게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도 또 이해는 됩니다만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보가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매도 보고서라고 할까요? 안 좋은 쪽에 대한 보고서들을 더 많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또 유도하는 것도 사실은 방법인데 네. 참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공매도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이 가슴이 막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고점에 왔느냐. 또 일시 또 급락 소식이 예. 또 들리고요. 이래서 그러시는데 이게 뭐 언제 고점인지를 보는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다면서요. 특히 이제 홍춘욱 대표께서는 직접 펀드 매니저 하셨으니까 본인 경험을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예, 바로 그 가장 무서운 시장의 징후가 네. 그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가르치는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가르치는 시장. 예,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예. 너무나 큰 성과를 거둔 나머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예. 자만해서 이제 제가 그때 예전 연금에 있던 시절인데 네. 제가 어디 뭐 모임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그래서 안 돼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코스메틱, 바이오 뭐 이런 각종 그런 관광 테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국민연금 보니까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더만 아하. 당신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 정말 제가 직접 네.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예. 이런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9만 전자가 돼 있는데 네. 오늘 또 특별 배당도 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뭐 할 말이 없죠. 가슴이 답답하니까. 아하.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자랑하며 말한 나처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시장에 너무 지배적으로 될 때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좀 돼버리냐면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서 아하.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 기업의 어떤 가치를 주목하기보다는 네. 이 인기 투표처럼 돼버리는 아하. 그런 경향이 나타날 때는 지금 막 올라가고 투자하는데 막 몰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조심할 시점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경계 모드는 갖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흥미진진하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오늘 구독 경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욱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